미국과 이란의 휴전 선언이 발표된 지 불과 3시간 만이었습니다. 휴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150기의 자폭 드론과 마하10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쏟아부었습니다. 펜타곤조차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던 그 절망적인 밤, 전 세계는 이스라엘의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막의 정적을 깨고 솟구쳐 오른 건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습니다. 반응 시간 0.8초, 요격률 100%, 현대 군사공학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레이더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장에 있던 미국 기술 고문들은 시스템 오류라며 말도 안 된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한국의 무기로는 이 전쟁을 막을 수 없다며 무시하던 유럽 전문가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그동안 무엇을 숨겨왔던 것일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요격이 끝난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천공이 하늘을 지키는 동안 경납고 깊숙한 곳에서는 세계 질서를 단번에 뒤엎을 비장의 카드가 덮개를 벗고 있었습니다. 600km 밖 이란의 심장부를 단 5분 만에 마비시킨 펜타곤조차 존재를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실체. 오늘 이 영상은 공식 뉴스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는, 하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목격한 K방산의 소름 돋는 비하인드를 다룹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침묵시킨 그날 밤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 국방부 소속의 레이더 분석관이자 이번 중동 사태의 중심에서 한국의 무기 체계를 직접 운용했던 다비드입니다. 며칠 전 미국과 이란은 휴전 선언을 하고 전쟁을 멈추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휴전 선언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있던 그때, 이란이 휴전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방심하지 않았고 엄청난 방공 시스템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미국의 첨단 장비만을 다루며 살아온 저에게 한국은 그저 가전제품이나 잘 만드는 동양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대에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 처음 들어오던 날 동료들은 조소 섞인 농담을 던지며 저런 장난감 같은 기계가 어떻게 이란의 미사일을 막겠냐며 비웃기 바빴습니다. 미국조차 해결하지 못한 이 거대한 화망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기술로 잠재우겠다는 발상은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신 나간 소리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레이더 화면에 찍힌 수치들을 확인하는 순간 저를 포함한 모든 분석관의 손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란 내륙 깊숙한 곳에서 동시에 발사된 150기의 정밀 유도, 드론과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다층 방공망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미국의 지원군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4시간이 필요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지 뒤편에 조용히 배치되어 있던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화면에 뜬 한국 장비의 탐지 거리는 300km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기계적 오류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안테나에서 나올 수 있는 출력이 아니었기에 센서의 과부하를 의심하며 재부팅을 명령했지만 수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표물 150개를 동시에 추적하며 각각의 예상 낙하 지점을 0.5m 오차 이내로 계산해내는 반응 시간은 단 2초에 불과했습니다. 옆에 있던 미국 측 기술 고문은 말도 안 된다며 고함을 쳤습니다. 자신들의 최신형 시스템도 이 정도 밀도의 표적을 처리하려면 최소 10초 이상의 연산 시간이 필요하네. 한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속도를 내냐며 시스템 해킹까지 의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유도 없이 한국의 발사대에서 요격 미사일이 솟구쳤습니다. 공중에서 벌어진 요격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란의 드론들이 회피 기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요격탄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정확히 급소를 타격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가속하면서도 목표물과의 오차를 불과 몇 센티미터 단위로 유지하는 명중률은 우리가 알고 있던 물리 법칙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성능을 비하하던 고문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요격률 99%라는 수치가 화면에 선명하게 박히는 순간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단 한 대의 드론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방어막을 한국이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에 펼쳐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경악했던 이유는 단순히 방어에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완벽한 요격 시스템 뒤에 한국이 의도적으로 숨겨둔, 그리고 아직 전 세계가 눈치채지 못한 거대한 반전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에 잡힌 150개의 점이 모두 사라진 순간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이제야 진짜가 시작된다는 듯 더 깊숙한 지하 경납고의 잠금 장치를 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언론은 이 요격 사건만 보도하며 한국의 방어 기술에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펜타곤조차 상상하지 못한 대한민국만의 비밀 병기가 이스라엘의 사막 아래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한국이 이 엄청난 기술을 지금까지 숨겨왔는지에 대한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전 세계 군사 패권의 판도를 단 한 번에 뒤집어버린 한국의 진짜 저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를 비웃듯 날아든 드론 150기가 한국의 방공 시스템에 의해 전량 요격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 군사 정보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펜타곤의 고위 관계자들은 처음엔 이 보고를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현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격률 99%라는 수치는 현대전에서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숫자였으며 미국이 자랑하던 기존 방공 체계의 실전 기록인 80%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기록 장치에 남은 마하 5의 경이로운 가속력과 목표물을 0.5m 오차 내로 타격하는 정밀도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며 그동안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과소평가해왔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드론들을 격추하는 순간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군사 강국에서 온 전문가들은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미국조차 도달하지 못한 반응, 속도와 연산 능력을 갖출 수 있냐며 의구심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그저 서구의 것을 모방하는 수준일 뿐이라고 얕잡아 보았지만 화면 속 데이터는 그들의 상식을 처참하게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목표물의 궤적을 예측해 가장 효율적인 요격 지점을 산출하는 시간이 단 2초도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이 정도의 인공지능 연산 능력은 현재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실전, 배치하지 못한 독보적인 기술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요격이 끝난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이란의 발사 원점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즉각적인 반격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내륙 깊숙한 곳의 방공망은 워낙 촘촘하여 항공기를 띄우는 것조차 도박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요격 시스템의 통제권을 조용히 유지하며 레이더의 모드를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태블릿 화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좌표들이 생성되고 있었고 그 사거리는 이스라엘 전역을 넘어 이란의 전략 요충지까지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탐지거리가 400km를 돌파하는 순간 옆에 있던 정보 장교는 비명을 지르듯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고 외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좁은 사막의 기지에 배치한 장비가 어떻게 대륙을 넘나드는 탐지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그저 방어용 무기만을 수출한 줄 알았고 이 작은 나라가 중동의 패권을 좌지우지할 만한 거대한 감시망을 몰래 깔아두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무시하며 장난감 취급했던 한국산 레이더는 이제 이란의 미사일 기지 내부에 있는 차량의 움직임까지 10cm 단위의 해상도로 식별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전 세계 군사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충격적인 공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레이더 화면 하단에 깜빡이는 미확인 신호였습니다. 방공 시스템의 뒤편 경납고 안쪽에서 방금 요격에 사용된 탄환과는 완전히 다른 거대한 에너지 반응이 측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은 저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눈빛에서 우리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펜타곤이 경고하고 이란이 날뛰며 이스라엘이 공포에 떨던 그 밤, 한국은 모두가 잠든 사이 세상을 뒤흔들 비장의 카드를 조용히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의 방어력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이 뒤에 숨겨진 반격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이 왜 그토록 철저하게 이 무기를 숨겨왔는지, 그리고 이 무기가 이란의 심장부를 향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곧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한국을 그저 조용한 나라로만 알고 계셨겠지만 오늘 밤 그 고정관념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펼쳐질 한국의 진짜 실력은 전 세계를 침묵에 빠뜨릴 만큼 압도적일 것입니다.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기술력은 그저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이스라엘 국군 지휘부와 미국의 군사 고문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요격률 99%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우연히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 방산 기업 관계자는 한국의 시스템이 고작 몇 번의 성공으로 세계 최강의 지위를 넘볼 수는 없다며 비웃었고, 이란의 2차 공격이 시작되면 그 미천이 드러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진이 밤새 레이더 단말기를 조작하며 계산하던 수치들이 얼마나 정밀하고 치명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란 내륙 400km 지점에서 2차 파상 공격의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드론이 아니라 마하 10에 육박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12기가 포함된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은 사색이 되었고, 미국 측은 하르그 섬 작전 수행을 이유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만을 보내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 엔지니어들이 갑자기 레이더 화면의 출력을 최대치로 올렸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탐지 거리는 순식간에 600km를 돌파하며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 인근까지 선명하게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기술진은 비명을 지르며 장비의 과부하를 경고했지만 한국 측은 단호하게 반응, 시간 0.8초라는 믿기지 않는 데이터 값을 입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600km밖에 목표물을 탐지하고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요격. 궤적을 계산하는 것은 현대 물리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의 센서 오류라고 비웃던 미국파 고문들도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오차 범위 15cm 미만의 정밀도를 확인하고는 넋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방어를 넘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도달하지 못한 양자 연산 기반의 표적 처리 능력을 실전에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이런 장비를 만들었냐며 얕보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보고 있는 숫자가 현실인지 아니면 환각인지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요격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발사대에서 튀어나온 요격탄들은 공중에서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며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속했습니다. 명중 오차 제로에 가까운 이 타격 능력은 이스라엘의 하늘을 철옹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불과 5분 만에 이란의 자랑이던 극초음속 미사일 12기는 공중에서 고철 덩어리가 되어 사막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장의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반응 시간 0.8초, 타격 정확도 99.8%, 사거리 무제한에 가까운 정밀, 통제 능력까지 모든 지표가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휘소 내부의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방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술진은 장비를 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방금 요격에 성공한 방어용 장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묵직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납고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푸른 빛의 에너지 반응은 우리가 지금껏 보았던 그 어떤 무기와도 결이 달랐습니다. 펜타곤이 경고하고 이란이 두려워했던 것은 어쩌면 천군과 같은 방어 무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얕보던 조그만 나라의 위상을 단숨에 뒤집어버릴 진정한 비장의 무기를 이제 막 세상 밖으로 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정보국은 한국의 요격 성공 소식을 분석하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분석하는 데이터는 이미 과거의 것입니다.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 시작될 이란 내륙의 원점 타격과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의 압도적인 공격력에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 군사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올라가는 역사적인 장면을 여러분은 곧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더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이제 막 경납고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요격 성공 수치를 분석하며 경악하고 있을 때 지휘소 내부의 모니터에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에너지 파동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2차 공습이 완벽히 차단된 직후였기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국 기술진의 움직임은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방어가 끝났으니 이제 상황을 종료하자고 말했지만 한국 측 엔지니어는 차가운 목소리로 아직 원점이 살아있다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순간 경납고 깊숙한 곳에서 육중한 기계음이 울려 퍼지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천군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발사대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극비리에 개발해온 고정밀 지대지 유도무기 체계인 천무의 개량형이자 사거리와 파괴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비밀 병기였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타격 준비 좌표는 이란 내륙 600km 지점에 들어온 생산 공장과 미사일 기지들이었습니다. 미국파 고문들은 사거리가 600km에 달한다는 수치를 확인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소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의 사거리를 뽑아내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며 장비의 출력 제어 장치가 고장난 것이 아니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조그만 나라가 만든 무기가 어떻게 중동 전체를 타격권에 넣을 수 있냐는 무시 섞인 발언들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이 입력한 반응 시간 수치는 그들의 조소를 단숨에 침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목표 설정부터 발사 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45초에 불과했습니다. 통상적인 탄도 미사일이 수분 이상의 준비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 한국의 시스템은 상식을 파괴하는 반응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명중 오차 범위인 원형 공산, 오차 수치가 단 1m 이내로 설정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분석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600km를 날아가 건물 창문 하나를 정확히 관통할 수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성능에 처음에는 데이터 입력 오류를 의심하며 시스템을 3번이나 재검증했지만 결과는 매번 똑같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들은 여전히 한국의 방공망 성공만을 보도하며 한국의 공격력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이란의 본진을 타격할 수단이 없으니 결국 소모전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방패는 좋지만 칼은 없는 나라로 얕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시하며 눈치채지 못했던 그 순간
한국의 천무발사대에서는 섬광과 함께 미사일들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으로 치솟은 미사일들은 일반적인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초저고도로 하강하여 마하 7의 속도로 사막의 지표면을 훑으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실전에서 구현하지 못한 극초음속 순항 제어 기술이었습니다. 이란의 촘촘한 방공망은 한국의 미사일이 영공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어떠한 경보 조치조차 취하지 못했습니다. 탐지 거리 밖에서 날아온 비수가 적의 심장부를 향해 소리 없이 파고드는 광경에 지휘소의 모든 이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얕보고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력이 사실은 전 세계의 방공망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파 고문들은 떨리는 손으로 펜타곤에 긴급 보고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소가 아닌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한국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란의 기지들이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이 위성으로 전송되던 그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마지막 8단계에서 공개될 진정한 비장의 무기를 위해 아직 덮개조차 벗기지 않은 최후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침묵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게 만들 그 충격적인 무기는 이제 막 가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한국을 무시했던 전 세계 정부와 언론들이 어떻게 참교육을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란 내륙의 전략 요충지들이 한국산 미사일 천무의 정밀 타격에 초토화되었다는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자 전 세계 주요 정부와 언론사들은 집단적인 패닉에 빠졌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무기 체계를 조롱하며 미국산 패트리어트의 보조수단 정도로 치부했던 서구권 군사 매체들은 긴급 속보를 내보내며 믿을 수 없는 수치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한 유명 국방연구소는 한국이 공개한 600km 사거리와 마하 7의 순항 속도는 현대 공학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데이터라며 시스템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서구 열강들도 수십 년간 도달하지 못한 극초음속 정밀 제어 기술을 완성했는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철옹성 같던 방공망이 단 한 차례의 요격, 시도조차 못한 채 붕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비웃음은 곧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펜타곤의 긴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미사일은 목표 지점 도달 30초 전까지 적의 레이더망에 단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으며 타격 순간의 오차는 고작 30cm에 불과했습니다. 600km 밖에서 날아온 비수가 건물의 환기구 하나를 정확히 뚫고 들어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성능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배운 상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참혹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장난감 취급하며 얕보고 무시하던 중동의 주변국 국방장관들도 이제는 앞다투어 한국 대사관에 긴급 회담을 요청하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펜타곤의 장성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이스라엘 현지에 배치된 한국 기술진에게 무단 공격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었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은 침착하게 원점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군의 피해가 계속될 뿐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오히려 다음 타격 목표를 설정하는 반응, 시간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설정된 반응 시간은 단 15초였고 이 데이터가 전송되는 순간 회의실의 미국 고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그 어떤 무기 체계로도 구현할 수 없는 초정밀 속도와 파괴력을 한국이 실전에서 가감없이 증명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위상이 단순히 군사력을 넘어 국가 경제와 외교의 판도까지 바꿔놓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란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스라엘 정부는 감사의 표시로 한국 기업과의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즉각 체결했으며 이에 자극받은 인근 산유국들도 한국에 대한 원유 우선 공급권을 제안하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며 기술 도용 의혹까지 제기했던 서구 언론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전 세계 안보의 새로운 수호자로 추앙하며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기아냥대던 목소리들은 이제 한국의 다음 행보가 어디를 향할지 숨죽여 지켜보는 공포 섞인 경외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이 준비한 참교육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가 천무의 위력에 도취하여 박수를 보내고 있을 때 한국 기술진은 드디어 이번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진정한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방어와 반격은 전 세계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기만 작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경납고 가장 깊숙한 곳에 덮개가 벗겨지는 순간 지휘소의 모든 장비는 일제히 강렬한 에너지 반응을 감지했습니다. 펜타곤조차 존재를 몰랐던 그리고 전 세계가 기밀 문서에서나 보았던 그 압도적인 무기가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상대로 완벽한 기술적 승리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그 숨겨진 비장의 무기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게 될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6단계부터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국가 위상이 하늘을 찌르는 광경과 함께 우리를 무시했던 국가들이 무릎을 꿇는 극적인 장면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얼마나 무겁게 울려 퍼지게 될지 그 전율의 순간이 곧 공개됩니다. 전 세계가 천무의 정밀 타격 능력에 도취해 박수를 보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기지 지하 경납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두꺼운 납차 폐막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 매체들은 한국이 보여준 요격률 99.8%와 사거리 600km라는 수치를 특집 기사로 다루며 연일 찬사를 보냈지만 정작 현장에 있던 한국 기술진의 표정은 차분하다 못해 냉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보여준 방패와 칼이 그저 전 세계의 시선을 끌기 위한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듯 조용히 마지막 시스템에 전원을 올렸습니다. 화면에 감지된 에너지 반응은 기존의 화약 기반 무기 체계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전자기적 파동이었고, 이를 지켜보던 펜타곤의 기술 분석관들은 장비의 센서가 타버린 것이 아니냐며 당황해했습니다. 이 무기의 정체는 한국이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수십 년간 극비리에 개발해온 초정밀 지향성 에너지 무기 체계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아이의 실전 개량형이었습니다. 단순히 드론을 태우는 수준이 아니라 마하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의 외피를 단 0.1초 만에 기화시켜 무력화하는 이 압도적인 성능에 처음에는 모든 전문가가 조작된 영상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미국도 완성하지 못한 전력화 단계를 끝냈겠냐며.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기 바빴던 서구의 방산 기업들은 자신들이 수십조 원을 들이고도 실패한 기술이 한국산 트럭 위에 구현된 것을 보고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중 오차는 사실상 제로였으며 반응 시간은 빛의 속도와 동일한 물리적 한계치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란의 최후 자폭 드론 군단 300기가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며 지휘소가 공포에 휩싸였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않고 조용히 레이저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밤하늘의 소리도 없이 보이지 않는 빛의 줄기가 그어질 때마다 이란의 드론들은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허공에서 녹아내리듯 추락했습니다. 300기의 목표물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고 사용된 비용은 전기료 몇천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경제성과 정확도를 실시간 수치로 확인한 전 세계 정부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던 기존 무기 체계가 한순간에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들은
이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하고도 한동안 보도를 주저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군사 패권의 상식을 뒤집어 엎고 가장 먼저 미래전의 핵심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상공을 가득 메웠던 드론들이 단 한 대의 예외 없이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자 한국을 무시하며 얕보던 모든 비난은 일순간에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그저 하청국가나 조그만 반도 국가로 취급하던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의 레이저 기술 한 줄기를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외교적 저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저 무기로 하늘을 청소한 한국 기술진은 이제 경납고 뒤편에 숨겨진 마지막 덮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펜타곤조차 존재를 의심했던, 그리고 전 세계 정보국이 도시전설로만 치부했던 한국의 진정한 국가 위상을 결정지을 최후의 비장의 무기가 이제 단 2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요격과 타격은 이 무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를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영원히 역사에 각인시킬 그 압도적인 실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단계에서 펼쳐질 한국의 참교육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수준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이제 막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방공 통제소의 메인 서버는 비명을 지르듯 붉은 경고등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휴전 약속을 기만하고 발사한 300기의 3차 자폭 드론 군단이 지평선을 가득 메우며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군 측 기술 고문들은 이미 보유한 요격 미사일 수량으로는 산술적으로 방어가 불가능하다며 인근 도시의 민간인 대피령을 건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앞선 교전에서 보여준 성과를 우연한 데이터의 중첩이나 시스템의 과잉 기록이라며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조그만 나라의 기술력이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뛰어날 리 없다는 선입견은 거대한 위기 앞에서도 좀처럼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 기술진이 조용히 경납고 안쪽에 전원을 올리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전자기 에너지가 기지 전체를 감쌌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출력 수치는 기가와트 단위를 넘나들고 있었고, 이를 본 영국의 레이더 분석관은 기계가 폭발하기 직전의 이상 현상이라며 고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한국의 장비가 과부하로 인해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며 시스템의 신뢰성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3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도 각 표적에 할당된 연산 시간이 0.001초 미만이라는 수치가 뜨자 회의실 곳곳에서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빛의 속도에 근접한 연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느냐며 한국의 기술을 사기극으로 몰아붙이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흔들림 없이 재검증 프로세스를 가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스템이 스스로 오차를 수정하며 300개의 드론 각각의 엔진 위치와 통신 모듈의 미세한 주파수까지 잡아내는 장면이 송출되었습니다. 미군 측은 믿을 수 없다며 자신들의 독립된 관측 위성 데이터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간의 피마르는 교차 검증 끝에 한국 장비가 지목한 좌표와 위성 데이터가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지휘소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그만 나라의 장난감이라 무시했던 시스템이 사실은 지구상 그 어떤 국가도 도달하지 못한 양자 탐지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수치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요격이 시작되자 상황은 더욱 기괴하게 흘러갔습니다. 미사일의 굉음 대신 고요한 고주파음이 공기를 갈랐고 밤하늘을 수놓던 이란의 드론들이 아무런 충격 흔적도 없이 허공에서 정지한 뒤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중률 100%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레이더 화면을 채워나갔습니다. 처음 50기가 추락했을 때 전문가들은 전파 교란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0기, 200기를 넘어 300기 전량이 단 120초 만에 무력화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결과 그 자체보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원인으로 급격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무기가 무엇을 맞췄느냐가 아니라 그 무기의 내부 구조와 작동 원리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방산 대기업 관계자들은 떨리는 손으로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동작 하나하나를 기록하며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군사공학적 상식이 무너지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얕보고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가 꿈꾸던 레이저,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소형화와 실용화를 완벽하게 끝마쳤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쌓여갈수록 지휘소 내부의 공기는 경외심을 넘어선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긴급 타전하며 한국이 보유한 이 전대미문의 기술이 중동의 질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패권을 재편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을 변방의 국가로 취급하며 기술 이전을 요구하던 강대국들은 이제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한국의 자비만을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이 준비한 참교육의 중반부에 불과합니다. 300기의 드론을 먼지로 만든 레이저 무기 뒤에는 아직 덮개조차 벗기지 않은 전 세계 군사 기밀의 정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7단계에서는 이 기술력을 목격한 전 세계 정부들이 어떻게 한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 압도적인 수치들을 통해 어떻게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본 것은 한국이 허락한 정보의 편린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드러날 진정한 비장의 무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짜 반격은 이제 막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방공 통제소의 공기는 전례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 300기가 단 2분 만에 레이저 한 줄기의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한 세계 각국의 군사 참모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가 현실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방산 대기업 수석 엔지니어는 화면에 찍힌 출력 수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건 명백한 시스템 버그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트럭 한 대 분량의 냉각 장치로 기가와트급의 레이저를 연속 발사하면서도 렌즈의 왜곡이나 과열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느냐며 한국의 기술력을 사기극으로 치부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의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장비를 만들었을 리 없다며 그는 당장 한국 측 장비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럽에서 온 분석관들도 가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레이저 무기가 목표물을 타격할 때 발생한 대기 중의 굴전류과 감쇄 수치를 계산해 보더니 이건 공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수치라고 단언했습니다. 마하의 속도로 움직이는 드론의 취약점만을 골라 단 0.1초 만에 기화시키는 반응 시간은 양자 컴퓨터급의 연산 속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얕보고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무시하던 그들은 이제 한국 엔지니어들을 향해 장비에 몰래 숨겨둔 외부 전력원이나 부정한 조작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어떠한 동요도 없이 시스템의 실시간 재검증 로그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스크린에는 레이저 소자의 온도 변화, 대기 보정 알고리즘의 연산 과정, 그리고 300개의 표적을 요격하며 소모된 정확한 전력량이 숫자로 나열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하며 자신들의 슈퍼컴퓨터로 해당 수치들을 재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간의 침묵 속에 진행된 교차 검증 결과 한국의 시스템이 보여준 수치는 단 0.000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물리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얕잡아 보던 시선은 일순간에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했던 대한민국이 사실은 전 세계가 이론으로만 논의하던 적응형 광학 기술과 고출력 고체 레이저 기술을 이미 완성하여 실전 배치했다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관심은 단순히 요격 성공이라는 결과에서 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한국이 어떻게 확보했는가라는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펜타곤의 장성들은
화상 통화를 통해 한국의 기술진에게 해당 무기의 핵심 부품과 설계도를 공유해 줄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이 기술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자산이며 이미 전 세계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며 기술 국어를 하던 강대국들은 이제 자신들의 안보가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급격히 저자세로 돌아섰습니다. 글로벌 경제지들은 일제히 일면 기사로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전 세계 군사 패권의 상식을 파괴했다는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을 변방의 제조 국가로만 취급하던 세계 여론은 이제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적 방패를 가진 나라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이 준비한 진정한 참교육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레이저 무기로 하늘을 청소하며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은 이제 경납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리고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최후의 비장의 무기를 꺼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드론이나 미사일을 막는 수준을 넘어 현대전의 개념 자체를 지워버릴 압도적인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레이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중동의 판도를 영원히 바꿀 결전 병기의 덮개를 벗기고 있었습니다. 8단계에서는 이 무기가 공개되는 순간 전 세계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유일의 평화 수호자로 우뚝 서게 되는지 그 가슴 벅찬 결말이 공개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북부 통합지휘소의 메인 서버는 비명을 지르듯 붉은 경고등을 내뿜고 있었지만 현장의 공기는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 300기가 단 120초 만에 레이저 한 줄기의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한 세계 각국의 군사 참모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가 현실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방산 대기업 수석 엔지니어는 화면에 찍힌 출력 수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건 명백한 시스템 버그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트럭 한 대 분량의 냉각 장치로 기가와트급의 레이저를 연속 발사하면서도 렌즈의 왜곡이나 과열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느냐며 한국의 기술력을 시스템 오류로 몰아붙였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의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장비를 만들었을 리 없다며 그는 당장 한국 측 장비의 센서 보정값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럽에서 온 분석관들도 가세하여 한국의 레이저 무기가 목표물을 타격할 때 발생한 대기 중의 굴절률과 감쇄 수치를 계산해 보더니 이건 공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수치라고 단언했습니다. 마하의 속도로 움직이는 드론의 취약점만을 골라 단 0.1초 만에 기화시키는 반응 시간은 양자 컴퓨터급의 초병렬 연산 속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얕보고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무시하던 그들은 이제 한국 엔지니어들을 향해 장비에 몰래 숨겨둔 외부 전력원이나 부정한 데이터 조작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어떠한 동요도 없이 시스템의 실시간 재검증 로그와 전력 소모량 데이터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스크린에는 레이저 소자의 나노초 단위 온도 변화와 대기 밀도 보정 알고리즘의 연산 과정, 그리고 300개의 표적을 요격하며 소모된 정확한 전력이 숫자로 나열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하며 자신들이 가져온 휴대용 슈퍼컴퓨터로 해당 수치들을 재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가까운 침묵 속에 진행된 교차 검증 결과 한국의 시스템이 보여준 수치는 단 0.000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물리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얕잡아 보던 시선은 일순간에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했던 대한민국이 사실은 전 세계가 이론으로만 논의하던 적응형 광학 기술과 고출력 고체 레이저 기술을 이미 완성하여 실전 배치했다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관심은 단순히 요격 성공이라는 결과에서 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한국이 어떻게 확보했는가라는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펜타곤의 장성들은 화상 통화를 통해 한국의 기술진에게 해당 무기의 핵심 부품과 설계도를 공유해 줄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이 기술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자산이며 이미 전 세계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며 기술 국어를 하던 강대국들은 이제 자신들의 안보가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급격히 저자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지휘소의 모든 조명이 일시적으로 전멸하며 경납고 가장 깊은 곳에 납차폐막이 완전히 개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천궁과 천무호 그리고 레이저 무기는 사실 이 최후의 무기를 전개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방패에 불과했습니다. 펜타곤조차 기밀 문서의 가설로만 접했던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정점인 초정밀 전자기 펄스 탄두를 탑재한 극초음속 비행체 현무-5의 실전 개량형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 파동을 방출하여 반경 100km 내의 모든 적성 전자 장비를 영구적으로 마비시키는 현대전의 종결자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휘소의 모든 스크린에는 타격 정확도 100%와 도달 시간 5분이라는 비현실적인 수치가 새겨졌습니다. 이란의 심장부로 날아간 현무 미사일은 적의 방공망이 인식조차 하기 전에 상공에서 폭발했고 그 순간 이란 내륙의 모든 미사일 기지와 통신망은 단 한 번의 폭음도 없이 암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경이로운 무혈 제압의 현장을 목격하며 한국의 군사 전력이 이미 강대국들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며 기술 국어를 하던 국가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 우산 아래 들어가기 위해 앞다투어 외교적 저자세를 취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지들은 일제일면 기사로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전 세계 군사 패권의 상식을 파괴했다는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을 변방의 제조 국가로만 취급하던 세계 여론은 이제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적 방패를 가진 나라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덮개를 씌워 숨겨왔던 이 비장의 무기를 통해 세계 군사 패권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얕보고 무시하던 전 세계를 실력으로 참교육한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높은 곳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히 무기의 승리가 아니라 전 세계에 울려 퍼진 대한민국의 위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전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한국을 증명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채널명은 감동메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